후보자님, 네.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릴 내용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건도 없고 관련된 사건도 없고 또 과거에 오히려 전례가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좀 다르게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발의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례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7 헌바 196으로 2019년 2월 28일 날 헌재가 결정을 이미 전원합의부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전례는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그 두 법에 대한 관련 사건은 헌재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2017 헌바 196 사건에서 청구인인 최순실은 관련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법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새누리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무소속 의원 등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야당,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이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렇게 두 야당에 많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추천한 후보가 이제 특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먼저 이 법이 제정된 경과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또 측근들인 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 특검법이 제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하고 제가 봤을 때 매우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했고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지겠다,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국방부 장관 등 측근 등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현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등에 보면 내란 수개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것이죠. 소환 통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 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상황하고 유사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헌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의회주의를 위반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에 의해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 통과될 때 꼭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켜야만 국회가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을 통과시킨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통과되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으로서 규범력과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관련돼서 여당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오히려 헌재는 얘기하냐면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자,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 의원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 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상충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 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헌법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해상충의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법을 만들 경우에
이 판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나 또는 특히 여당이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합리성을 잃었다,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자, 아울러서 이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가 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또한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재의 취지는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울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두 법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 이 판례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사건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화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건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충분하게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헌재에서도 합헌 판결을 했지만은 우리 국회에 관례도 있다는 것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즉 아들은 땅을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가지고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여당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가족을 수사하는데 특검을 당신들이 추천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서 제가 이광범 특검을 추천해가지고 임명해서 내곡동 사저 특검이 성공했다는 것도 제가 후보자에게 관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예.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도 역시 정정식 의원이 되는데 사실 정정식 의원이 위원장으로 여야 간에 우리 김한규 간사와 곽규택 국민의힘 간사가 합의됐었는데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후보자가 2009년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 출판기념회에 참여해서 이제 후원금을 기부했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 받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전 의원이었고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 거죠? 네, 인천적 민주노동자연맹을 하면서 네. 알게 된 사입니다. 얼마나 후원하셨습니까? 당시 출판 기념회에서 후원하신 금액이 얼마나?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셨고 그 전에 이제 아버님하고 배우자의 상이 있어서 그때 혹시 노회찬 의원이 문상을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해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께서 운영하시는 연구소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게 한 달 전쯤인 2009년 9월 28일에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월 달에 배우자가 10일 후에 예. 제 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두 번 모두 문상을 놔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출판 기념회에 가게 된 것은 그것도 저를 문상 와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법원 행정처에서도 그런 점이 인정이 되어서 징계를 이 사안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 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제가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원장께서 김희수 전 재판관께서 법원장이셨는데 법원장께서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구두 경고를 해주셔서 제가 흔쾌히 수용을 하고 그 이후로 저희 처신의 하나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되게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도 낙선 이후에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출판 기념회 공식적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연구소에 대한 후원금으로 내신 거였는데 2009년도 배우자 사별하셨는데 그 이후에 재혼은 안 하셨나 보네요. 네, 못했습니다. 네, 아들 혼자를 계속 키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혼자 사는 사람 많은 분들의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네. 인천 지역에서 노동 운동을 하셨어요. 네. 당시에 80년대 학생 운동 하시던 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노동 운동, 빈민 운동, 농민 운동 이렇게 참여한 분들 많을 시절 아니었습니까?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보수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문수 의원님 같은 분, 장관 같은 경우에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갖고 한쪽에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이 과거에 대학 졸업 후에 노동운동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판결이나 앞으로의 판결에 편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 그것을 입각해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보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성을 가지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노사 문제가 있을 때 사측에서는 우리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노동자를 보고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라는 그 법률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지에 있다고 보고 그 종속적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말하자면 평등하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 결론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해고 모여 확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항상 승소 판결만 제가 해온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패소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판결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산 목록을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딱 한 주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도 제가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보라면서 앱을 깔아주면서 그걸 했던 취득한 주식 한 주입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뭐 자본주의에 대한
뭐 불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태도는 아닌 거죠.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높게 평가하고 실제 조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0초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다른 후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 관련 경험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저도 꽤 원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모님과 사별하고 아들과 지금 살아가신다. 오늘 그 아드님이 이 청문회 내용을 생중계를 시청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 기업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사 간의 문제는 공정하게 돼야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식당이고 골목이고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다 어려울 때 헌법재판관이 만약 되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서민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해 주시고 저도 딸 둘하고 삽니다. 다 출가를 했지만은 동병상련의 그런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굳세게 사셔야 됩니다.